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들 조금 많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조금 밀려 내려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시죠? 그런 거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을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인은 역시나 전화지만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끙끙 앓지 마시고요. 특히나 이번 주는 화요일과 목요일이 쉬는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고 지금 대외적인 변수들도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 종목들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철저하게 짜놓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짜드릴 거니까 오늘도 상담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고민을 하기 앞서서 풀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놓을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 빠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2.13% 정도 이렇게 코스피가 밀리는 모습이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3% 정도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데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역시나 SK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대형주 중에서도 가장 시가총액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좀 빠지면서 지수 하락을 조금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는 5.01%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지난주 제가 금요일에 방송할 때도 SK하이닉스의 캔들이 좀 찝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까 했는데 바로 그냥 꺾여버렸네요. 단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관련주들은 단기 반등이니까 매도 관점으로 잡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일단은 빠졌네요. 자, 근데 이렇게 빠졌다고 해가지고 지난 전저점을 깨고 또다시 완전히 박살날 것인가 하면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이것도 단기 조정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단기 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대외적인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다른 증시에 비해서 너무 못 가고 있는 건 현실이죠. 미국장도 너무 잘 가고 있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의 장들이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유난히 우리나라 시장만 좀 많이 못 가고 빠질 땐 또 많이 빠져버리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외부적인 요인을 보게 된다면 이번 주에 미국이죠. FOMC가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또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약간 결정타를 날려줄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역시나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실업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고용률이 얼마나 높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를 보기 전까지는 약간 관망세가 조금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고요. 11월 달에 0.5% 금리 인하를 또 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하니까 좋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왜 이렇게 급하게 하지?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괜찮다 하면서 허겁지겁 도망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바라보기에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일단 그러면 증시에서 주식을 좀 팔까라는 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고요. 또 외부적으로 역시나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헤즈볼라 수장이 지금 사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만큼 이스라엘과 각종 하마스라든지 또는 헤즈볼라 이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단체들과 지금 전쟁을 조금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골이 깊어지고 상황이 좀 더 이렇게 심화가 되어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우려감들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투세 시행 논란이 아직까지 남아 있죠.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은 수익 중인 사람들이 수익 중이니까 내가 나중에 팔아야지가 아니라 금투세 시행 전에 팔아야지라는 쪽으로 돌아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향하면서 장기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내가 지금 30억을 벌었다, 20억을 벌었다, 내가 많이 벌었네라고 하시는 그런 오래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홀딩을 해서 오래돼서 수익인 분들은 매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금투세 시행되는 그 순간 22%대부터 27%대까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행이 된다라고 해버리면 세금 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매도 관점으로 좀 돌아설 수밖에 없다 보니 시장이 좀 위축될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바라보는 큰 손들과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약간 밀릴 수 있는데 저거 결정이 될 때까지는 우리 단타나 치자라고 하면서 우리 중소형주라든지 또는
잡주라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절주 이런 것들이 급등 나오고 훅 빠지는 그런 잡주들의 형태가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내수 경제가 좀 많이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뭐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알고 있고 큰 손들도 알고 있고 특히나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요. 그래서 내수 경제가 지금 많이 위태롭다는 점과 저축은행이라던가 이런 은행들의 부실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돈을 빌리고 제때 못 갚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투자를 한국에 좀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뭐 그 여러 가지 고민 상황 속에서 한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금투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증시는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행한다 이래 버리거나 아니면 하지 말자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자꾸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이야기만 오고 가고 있으면 증시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자금이 유입이 안 되죠. 그래서 해외에 호재가 있어가지고 미국이라든가 뭐 니케이 이런 쪽 그리고 중국 사실은 이번에 항생지수라든가 상해 종합지수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뭐 항생지수가 이렇게 막 폭등하고 올라가고 상해 종합지수도 이렇게 폭등하고 올라갈 때 우리나라도 원래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뭐 무역 이렇게 양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좀 팡팡 뛰어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관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호재가 있을 때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관망 중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아직까지 관망 중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이 좀 악재가 있으면은 관망 주기지만 여기도 좀 팔자가 돼버리다 보니까 올라갈 땐 같이 못 가고 내려갈 땐 같이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증시가 한국 증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음을 좀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아무쪼록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론이 완전히 나버리게 되면은 저는 뭐 충분히 또 증시에 또 활력이 좀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토론이라든가 논의 이런 것들이 아무쪼록 합의가 잘 되어가지고 원만한 쪽으로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증시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증시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대응 전략을 짜야 되겠죠. 지금 날이 좀 추워지고 있으면은 추워지는 대로 살고 또 더워지면 더워지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증시도 뭐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우리는 전략 짜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뭐 추가 매수해야 될까, 손절해야 될까, 가져가야 될까, 어쩌면 추가 매수 안 해도 되는 종목을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제가 봐드릴 테니까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제가 최대한 많이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으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받으면서 출발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리노공업. 리노공업이고요. 예, 24만 원에 10%. 24만 원에 10%요? 예, 예. 뭐 사신 지는 몇 개월 됐네요. 좀 됐습니다. 예, 좀 됐습니다. 그래갖고 사고는 바로 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추매를 할래도 언제쯤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추매할 타임을 못 찾아가지고. 네, 일단 매수 포인트 자체가 너무 맥락이 없는 자리여가지고 이 자리는 왜 이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자리는 어떤 형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참고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서 이런 자리는 매수를 안 합니다. 원래 이런 자리는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이제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이 나갔다가 좀 밀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조금 올라오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빠질 때 이제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까 시황 설명할 때 제가 좀 이렇게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엔캐리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엔화를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자금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엔화가 금리가 워낙 낮았잖아요. 저기 거의 뭐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금리가 싸니까 거기서 싸게 돈을 빌려와서 뭐 미국이라든가 뭐 한국이라든가 이렇게 이자가 좀 높은 데다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버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공짜로 남의 돈을 가지고 내 돈을 버는 거니까 좀 이득이 많이 생길수록 좋겠죠, 그죠? 근데 이게 금리가 다른 국가하고 금리 격차가 컸을 때는 그게 참 매력이 있는데 미국이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니까는 거기다가 일본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가 내려가고 일본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 격차가 줄어들다 보니까 마진율이 좀 안 좋아지게 되겠죠.
예전에는 완전히 제로금리, 완전히 0%로 금리를 빌려와가지고 미국에 돈만 빌려줘도 막 3%, 5% 이렇게 받았는데 네, 이제는 네. 뭐 거기 금리는 좀 떨어지니까 뭐 한 3%밖에 못 받고 이제 2%로 돈을 이렇게 엔화를 빌려와야 된다고 한다면은 메리트가 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자금들의 이제 이탈이 조금 이제 좀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조금 잘 안 나오게 된다면은 미국이 11월에 금리를 0.5%를 또 내린다는 거고, 그러면 거의 뭐 한 2개월 만에 1% 금리가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반도체 산업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엔화 가지고 투자한 자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엔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증시가 생각보다 또 빠진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이렇게 8월 5일에 보면은 월요일에 13%가 갑자기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예. 그때 아마 들고 계셨을 텐데 저 때처럼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면 또 폭락이 한번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 어떤 누구도 모르죠. 왜냐하면 엔화를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깊은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그런 위험이 아직까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추가 매수를 뭐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 주 고용 보고서에 나오면은 아마 FOMC에서 연준 의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을 좀 내비칠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마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별일 없으면 여기서 좀 바닥을 잡다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가서 뭐 한 22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한 16만 원대나 뭐 한 15만 원대씩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빠졌을 때 추가 매수했으면 올라갈 때 좀 이득 받겠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빠졌을 때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그때가 추가 매수의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폭락이 갑자기 나왔다? 그러면 추가 매수 저번에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문현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으니까 내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15만 원까지 밀린다면 추가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하로 빠진다 하더라도요. 근데 만약에 안 밀리면은 그냥 들고 가셔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 21만 원대에서 22만 원대까지는 좀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없이 저 정도 올라올 때 매도 관점으로 잡고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이노텍, 예. LG 24만 이노텍이요? 원에, 예, 5% 샀는데, 다시요, 얼마요? 24만 원. 24만 원에 5%요? 예, 예. 뭐 일단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사신 건가요? 기간은 뭐 상관없고, 예. 이게 좀 20만 원 깨면은 더 사도 되는가 싶어요. 네,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이 5%밖에 안 되고 기간이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이 기업을 굳이 그렇게 뭐 모아가야 되나 했을 때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든 시청자님이 비중이 5%밖에 안 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도 잘 벌고 사실 이 기업도 여러 가지 뭐 반도체 기판부터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전기 쪽으로 뭐 전기차 쪽에도 이렇게 약간 엮여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엮여 있다 보니까 메리트도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도 되는 기업 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서 비중이 만약에 많았다면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비중이 없으면은 적으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LG 이노텍과 같은 이런 대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이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 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을 투자하시게 되면요, 투자 단위를 연 단위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몇 개월 뭐 가져가가지고 내가 좀 빠지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 단위로 잡아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고 약간 멀리 보고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을 투자하셨으면은 사실 뭐 내년이나 내후년 뭐 한 3년 정도 이렇게 멀리 보고 가져가시는 게 수익 내기가 좀 수월하고요. 그리고 이런 대형주 투자하실 때 3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3년 동안 내가 산 가격 이하로 안 빠진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 이하로 빠지는 건 당연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내가 손해보고 팔 생각은 없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빠지면 더 산다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20만 원 깼을 때 18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지난 저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18만 원까지 내려가는 게 지난 저점이었기 때문에 20만 원을 깨면 더 산다라는 느낌보다도 18만 원을 지지를 하면 더 산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8만 원을 깼으니까 산다는 건 깨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산다는 거고 18만 원에서 안 내려가는 걸 보고 사는 건 좀 다른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18만 원짜리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가주면은 쌍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선 더 사도 되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8만 원짜리가 지지가 되는가를 좀 체크하라. 그래서 저기서 지지가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한 5% 정도 비중을 더 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기서 지지가 된다라는 걸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좀 깨우치고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 18만 원쯤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버틴다 싶으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8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는 걸 기다려보는 거라고요. 내려가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 자리만 조금 낮추면 되는 거니까. 근데 18만 원짜리에서 지지가 안 됐는데 사버리게 되면 추가 매수했는데 내려가면 그건 또 들어간 돈까지 또 물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만 원짜리가 지지가 되면 추가 매수하면 되고 여기서 지지가 안 되면 좀 추가 매수할 자리를 좀 낮추면 되죠. 뭐 15만 원이나 14만 원 이렇게 낮추면 되는 거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지지가 되나 안 되나를 봐야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더 밑에 사면 되고 지지가 되면 거기서 하면 되고 그 차이인 거예요. 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괜찮겠지요. LG 이노텍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부도납니다. 우리나라 망해야 돼요. IMF 또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질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파이넥스. 다시 한번요. 파이넥스. 바이넥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4,650원에 20%입니다. 뭐 오늘 사신 건가요? 네네, 이거 추가 매수에 가능한가 하고 지금. 주식하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를 떠나서요.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무슨 매매를 하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매했을 때 시청자님 계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저는 그냥 수요일 매도 의견 드릴게요. 뭐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뭐 어떻게 대응하라 이런 전략이 아니라 그냥 수요일 매도 의견 드릴 겁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주식. 이렇게 하시면은 큰일 나요. 이 돈이 지금 20%라고 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셨는지 적게 들어가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뭐 한 2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저는 100만 원 정도 이하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한다면 뭐 재미삼아 뭐 배워본다 생각하고 뭐 적적하니까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100만 원 날려서 뭐 우리가 일반인들 중에서 100만 원이 크긴 큰 돈이지만 그거 날려도 내 인생에 엄청나게 치명적인 어떤 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이게 큰 돈이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어떤 허영심과 어떤 바람으로 인해서 주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큰일 나는지를 지금 시청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남들이 봤을 땐 아이고야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님 지금 아니 그냥 뭐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가는지 안 가는지 손절자리만 알려주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 위험한 매매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잠깐 주식을 그만두시고요. 매수는요. 한 달 뒤에 해도 되고요. 일주일 뒤에 해도 되고요. 3일 뒤에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뭐 6개월 뒤에 해도 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딱 시작할 수 있는 게 매수거든요. 그죠? 종목은 언제나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기 전까지 준비 단계가 좀 필요해요. 저는 그게 다른 거 말고 상담 방송을 한번 봐보세요. 상담 방송을 보면요. 상담 방송에서 자기가 너무 주식을 잘해서 전화 온 사람이 아니라 주식을 못해서 전화 온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모르니까 잘 안 되니까 전화를 주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디서 사서 어떻게 물려가지고 전화 온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와 저런 자리는 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바이넥스와 같은 이런 자리를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 사가지고 물려서 전화 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예. 그래서 이 자리는 초단타라는 걸 해야 되는 자리인데 초단타는요 진짜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주식을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호가에 대한 움직임과 세력에 대한 움직임과 분봉에 대한 이해도와 분봉 안에서의 이평선과 분봉 안에서 여러 가지 신호들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수급 상황들을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초단타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시청자님 지금 끼어서 들어가게 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냥 딱 4가지 글자가 시청자님한테 따라가게 되고 쫓아가게 됩니다. 패가망신이라는 단어가 따라가게 돼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이야 운이 좋아서 수익 날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자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떤 날, 어느 날 어떤 종목을 우연히 운 좋게 타이밍 안 좋게 만나가지고 샀는데 그날 이후로 반토막까지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손도 못 대고 순식간에 내가 투자한 자산의 절반을 날려먹게 됩니다. 그럼 그때 처치곤란이죠.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좀 이렇게 안 하는 법을 좀 먼저 깨우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바이넥스가 어떤 상황이고 기업이 어떻고요, 저떻고요 이런 이야기 해드리면서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냥 매도하고 상담 방송을 좀 더 열심히 보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주식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에 아침이 되면은 그냥 아침 땡 하자 말자부터 바로 매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성우 하이텍네. 성우 하이텍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10,000원. 10,000원. 20%. 네, 10,000원에 20%요? 네. 추가 매수할 돈은 있나요? 네. 몇 프로 정도 더 있으실까요, 현금이? 현금이. 일단 좀 이거 됩니다. 매수하신 금액만큼 더 있으세요? 그것보다는 없어도, 그것보다 없어요? 예, 절반 정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더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돼요. 네. 그럼 근데 뭐 되지 뭐. 추가 매수가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른 종목을 정리한다던가 해서 좀 매도를 하시고 현금을 좀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현금 급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당장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냅둬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 얼마 정도의 상태입니까? 일단 내버려 두시고 지금 뭐 일단 뭐 내려가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나냐에 따라서 얼마 정도가 정해질 것 같아요. 뭐 제가 정한다고 해서 거기가 저점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제가 네. 법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6,000원짜리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은 한 3개월 내지 한 5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하면 될 것 같은데 6,000원짜리가 지지가 안 되면 그냥 5,000원짜리나 한 4,500원까지 그냥 마음을 좀 이렇게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냥 충분히 빠질 때까지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6,000원짜리쯤에서 지지가 된다면 지지가 된다는 것은 거의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네. 6,000원에서 안 내려가네라는 걸 시청자님이 느꼈을 때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 저기가 지지가 안 된다면 한 5,000원 정도면은 뭐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내려왔을 때 조금만 흐름을 좀 체크 더 한다 하면은 저기는 매수해도 될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6,000원보다는 5,000원이 훨씬 더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6,000원짜리 지지가 된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드렸던 것처럼 현금 마련된 것을 투입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네. 그냥 내려가면은 그냥 아싸리 감사합니다 하고 5,000원짜리에서 그냥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네. 중요한 거는 섣불리 추가 매수하지 않는 것과 추가 매수를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뜸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밥할 때 뜸 들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네. 뜸을 충분히 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버틸 때 버틴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또 덜 커가지 마시고 또 돈이 또 들어가는 건데 고민 한번 해보시고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성우하이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돈 잘 버는 기업입니다.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기업이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간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많이 안 내려가게 되고요. 내려가도 주가 회복력이라고 하죠. 회복력이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주가가 5,0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주가 회복력이 좋아서 올라갈 때 이득을 좀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갔을 때 뭐 대응 충분히만 잘하면은 뭐 손실은 없이 오히려 또 수익을 내서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그냥 추가 매수 하나만 고민을 잘하시고 현금 마련만 잘하시고 잘 기다리고 계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천원에서 버티면은 팔기는 얼마? 그건 아직까지 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팔기를 얼마를 뭐 벌써 전화해서 뭐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아, 예. 추가 매수를 하고 결정을 합시다. 그거는 추가 매수는 안 했는데 뭐 김칫국을 너무 지금 너무 앞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전화 한 번 더 주시면 돼요. 5천원까지 빠지거나 한 6천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그때 전화를 한 번 더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매수가가 낮아지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쯤에서 이렇게 팔아야 수익일까를 결정을 해야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를 또 어디서 하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또 오랜만에 지방을 갑니다. 지방을 첫 시작을 어디로 할까 하다가 창원으로 잡았습니다. 창원에 있는 창원 컨벤션 센터 6층 603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되고요. 오후 2시까지 와주시면은 제가 강연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냥 몸만 편하게 오시면은 강의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또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에 있는 축구센터, 저희가 자주 하는 곳이죠. 천안 축구센터 본관동 3층 소세미나실에서 11시까지 저희가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오전 11시까지 오셔가지고 강연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배워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려놓으신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힘스인데요. 힘스를 6,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나 되네요. 비중이 좀 많네요. 일단은 며칠 동안 움직이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전까지는 올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거는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보통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나면은 이런 OLED라던가 디스플레이 쪽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좀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지는 해가 돼버리면은 OLED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OLED 쪽으로 뉴스까지 좀 나와버렸죠. 이게 지금 이제 메타에서 만들고 있는 그 안경, 메타버스라고 하는 안경이 있어요. 메타버스 그거 쓰이는 VR, AR 안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삼성에서도 뭐 내년에 좀 이렇게 출시가 되거나 아니면 시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이런 글래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래스 쪽이 또 재미가 있는 게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안에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뭐만 하면 4K, 뭐만 하면은 8K 이러잖아요. 근데 안경을 꼈는데 그 안경 안에 그 수많은 화질 요소를 다 담으려고 하면 얼마나 그 OLED 그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게 얼마나 작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OLED라고 하는데 그런 산업들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지고 나면은 디스플레이 산업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VR, AR 사실은 콘텐츠가 너무 없어서 쓰고 싶은 생각은 좀 다 안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렇게 기업들이 밀어붙이기 시작한다면은 스마트폰도 처음에는 우리가 왜 써야 되나 했는데 이젠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 글래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실패했었으나 이제 비전 프로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번에 메타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시연이 된다고 하면은 상업용으로 풀리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OLED 관련주들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물론 추가 매수를 하면 좋긴 좋겠죠. 하지만 실적이 지금 당장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들쭉날쭉하면서 흑자 적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추가 매수까지 서둘러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기다리신다면은 본전뿐만 아니라 시세를 낸다면은 12,000~13,0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라서 올라올 때 상황과 힘을 보고 홀딩 여부를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올라온 건지 아니면 흐름을 탄 건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흐름을 탔다면 10,000원에서 20,000원, 12,000원까지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수익을 좀 크게 내고 나오면 될 것이고 만약에 흐름을 타지 않고 일시적이라면 본전에 팔아야 될 텐데 일단 본전까지는 지난번에 횡보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TO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셔가지고 본전쯤 왔을 때 일시적인지 아니면 흐름을 탄 건지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쯤 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비중이 많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매수가가 17만 7천 원입니다. 아, 이거는 만약 진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신 상태라고 한다면 저 말고 다른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방송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10년 동안 상담하면서 매수가보다 높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라라고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7만 7천 원에 샀는데 비중이 7%다. 근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근데 지금 현재 자리가 현재 가격이 19만 5천 원이다. 저는 제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거든요. 내가 어제 짜장면을 7,000원에 사 먹었는데 오늘 8,000원이다? 안 먹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요. 왜? 어제 7,000원에 사 먹었는데 오늘 8,000원에 왜 사 먹습니까? 어제 내가 뭐 나이키 매장을 갔는데 신발을 9만 5천원에 샀는데 오늘 12만 원이다. 어제 할인 행사 끝났대요. 그럼 난 안 삽니다. 왜요?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사신다고 하면 제가 뭐 말릴 수 없는 소비 습관이고 그거는 패턴이다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요. 저는 내가 산 가격보다 낮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여기 산 가격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 수익 중인 상태에서 내가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추가 매수 하세요란 말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진짜 하고 싶다면 제 입에선 추가 매수하란 말이 절대 안 나올 거니까 다른 분한테 상담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 제 원칙대로 투자하시는 것을 만약에 참고하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뭐 아마 17만 원대 셀트리온 잡으셨다고 한다면 제 방송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전 셀트리온이 올라갈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셀트리온은 17만 원짜리면 잘 사시긴 했거든요. 이제 비중이 내가 조금 더 낮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좀 더 많이 샀으면은 내가 돈을 더 벌었을 텐데 지금 내가 10% 수익 중인데 내가 1,000만 원밖에 안 사가지고 말이야 이거 뭐 100만 원밖에 못 벌고 있는데 이거 2,000만 원, 3,000만 원 샀으면은 200만 원, 300만 원인데 내가 더 살 걸 그랬어 하고 지난 세월을 지금 너무 아쉬워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뭐 1,000만 원밖에 안 샀던 과거의 자신을 탓해야지 인제 와가지고 올라간 걸 더 사겠다는 건 저는 용납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더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더 산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산 가격보다 밑으로 빠졌을 때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긴 해요. 그래서 만약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더 늘리고 싶다면 전 15만 원에 늘리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아우니 내가 지금 수익 난 것도 못 챙기고 저기 15만 원까지 빠지면 나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건 선택이죠. 여기서 팔고 난 다음에 15만 원에 사도 되는 건데 왜 굳이 한 번도 안 팔고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5만 원까지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다면 저는 수익을 오히려 났을 때 챙겨야 되는 관점이지 수익 났을 때 더 살려고 하는 관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셀트리온은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0만 5만 원대까지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시든 그냥 가져가시든 이제 그건 선택의 영역이지만 저는 결사 반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우리 기술이요. 우리 기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320원이고요. 30%예요.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죠? 조금 됐죠? 조금이라는 게 얼마나 됐을까요? 이제 우리 기술을 지금 체코 원전 수주했을 때 한 3,000원에서 팔았고요. 기다렸다가 내려와서 2,500원에 다시 샀다가 2,700원에 팔고 좀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다시 얼마 전에 산 거거든요. 제가 질문 드린 건 그건 아니고요. 얼마나 되셨죠, 주식 하신 지? 한 3, 4년 됐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3, 4년 하시면서 돈은 좀 많이 버셨나요? 뭐 그다지 뭐 아무튼 그러면 배우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우리 기술에서는 수익을 조금 냈다 이 말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럼 그 외에는요? 왜냐면 그다음에 손해 본 것도 없지만 그렇게 큰 수익은 본 것도 아니고요. 그래요? 일단 지금 매매하시는 스타일 자체가 썩 좋은 매매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들이 이제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막 팡팡 튀어오르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대응 전략을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볼 정도면 안 하시는 게 맞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봐주세요라고 해야 될 정도면 안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여기에 원래. 그러니까 여기는 능수능란하게 혼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남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그렇게 얼마나 하신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본 게 여기 들어가셨는데 전화를 한다는 건 그만큼 뭔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먼저 짚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셨는데 뭐 일단 번 것도 없다, 잃은 것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실현 손익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실현 손익을 봐가지고 총 돈을 벌었는지 아니 총 돈을 지금 내가 마이너스가 났는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번 것과 잃은 것이 뭐 또이또이다,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지만요. 그건 굉장히 과대망상의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번 것이 너무 짜릿하고 잃은 건 금방 까먹거든요. 왜냐?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잃은 게 많은지 번 게 많은지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번 게 많다면은 지금 시청자님 매매 기술이 조금 이렇게 발달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내려갔을 때 어느 정도 포인트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보면서 수익을 나더라라는 어떤 데이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만의 스타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조언을 하는 것보다는. 근데 만약에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실현 손익을 봤더니 파랗다. 전체 총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잃었더라 하면은 내가 매매하는 게 좀 잘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인식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매매 방식을 좀 한번 좀 대대적으로 한번 바꿔봐야 될 타이밍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 기술 가지고 운이 좋아서 좀 수익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 수익이 좀 그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건 운이 좀 좋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수익이 났고 또 수익이 났다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만만해져가지고 아우 이거 만만한데 이놈 가지고 수익 내가 몇 번 낼 수 있겠는데 하고 들어가지만 시장이라는 건 흥망성쇠라는 게 있습니다. 뭐 모든 종목들은요 한때 급등이 나오고 한때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락세 때 잘못 잡아버리게 되면 내가 상승세 때는 수익이 운이 따라서 잡았고 그 다음에는 떨어지다가 약간 N자 반등으로 올라갈 때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락세가 될 때 잡아가지고는 지난번에 내가 2번이나 수익 났는데 번 것 다 날리게 생겼네 이렇게 돼버리는 케이스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신다면은 내가 수익 봤으니까 만만해서 계속 몇 번이고 우려 먹으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차트 모양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전형적인 하락 패턴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려고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자리에서 버티는 척하다가 밀려가지고 2,000원 깨고 내려가서 저기 1,700원, 1,500원까지 그냥 그대로 내려가 버리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저까지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시청자님은 손절 라인도 안정해 놓으신다면 만약에 손절 안정해 놓으시면은 이거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은 그래도 뭐 원전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이야기 안 나와서 반도체가 박살났습니까? 2차 전지 이야기 안 나와서 2차 전지가 지금 박살나 있습니까? 5G는 뭐 산업이 끝났나요? 다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근데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그냥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락세로 변질되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신 거라 가지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크게 물리고 비중 30%나 들어가셨는데 만만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첫 번째 30%나 안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첫 번째는 비중이 적었을 거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들어가 볼까 했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만만하니까 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 내가 많이 샀으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뭔가 좀 승부를 거는데 그렇게 마지막 승부를 걸었을 때 하필이면 꼭지가 돼서 물리는 경우들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나오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청자님 투자 방식을 한번 조금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뭐 체코 원전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그거 아직까지 소송 안 끝났을걸요. 미국에서 이렇게 소송 걸고 있는 거 끝나지 않았고 그거 만약에 소송이 조금이라도 1심에서 승소가 나거나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바로 날아갑니다. 그거. 그래서 그 원전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완전히 다 그 사업권을 다 따온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약간 걸쳐져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어쨌든 탈원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탈원전을 다시 탈원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원전을 다시 쓰자 쪽 가고 있다 보니까 좋은 상황인 건 맞는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빠졌다가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지금 여기서는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건 손절 라인 정해놓는 겁니다. 아니면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200원 무너지면은 손절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리 남아가지고 또 하고 싶으시면 또 하셔도 되지만 많이 들어가지 말고 자기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한번. 그래서 내가 번 게 많다면은 본인만의 매매 스타일 좀 만드셔야 돼요. 이제 좀 글을 쓰시거나 어디다 적으셔가지고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되니까 샀을 때 수익이 난 경우들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데이터화 시켜서 이제 기준을 만들고 남이 뭐라 하든 난 이렇게 매매한다라는 한우물만 파는 그런 매매가 이제 필요하신 때가 온 것 같아요. 3, 4년이면.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2,200원 무너지면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반등 나온다면 크게 많이는 안 갈 것 같기 때문에 2,000원 3,400원대에서 바로 팔아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프런티어를 제가 3만 원에 했다가 단가를 지금 23,500원으로 내려놨거든요. 23,500원이라고요, 지금? 네. 네, 매수가람 비중은요? 20%요. 20%요? 네, 네, 제가 28,000원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그냥 이거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막 40%, 50% 떨어졌다가 지금 그나마 이게 올라온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네. 40%, 50% 빠졌다 올라온 거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28,000원까지 갈 것 같다라는 본인의 목표가도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뭐 본인 생각인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요. 시장의 생각이기 28,000원까지 때문에 가요. 28,000원까지 보고 있든지 말든지 얘가 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목표가 정하지 말라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표가를 정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거든요. 저도 목표가 정하지 않아요. 항상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서 더 안 갈 것 같다 할 때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3만 원까지 갈 거야. 3만 원까지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올라가다가 안 갈 것 같네. 그럼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를 지금 낮췄는데 23,500원이면 저 밑에 15,000원일 때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가가 생각보다 좀 덜 떨어진 겁니다. 지금 28,000원에 샀으면 15,000원에 만약에 이제 정석대로 추가 매수를 좀 잘했다고 친다면 사실 한 19,000원대, 2만 원대까지는 주가가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의 매수가가.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건 타이밍도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놓치면 놓친 대로 그냥 적당히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퓨런티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지금 좋은 상황인가 했을 때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정쩡한. 거기다가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조립을 하고 있구나. 전장용 장치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여 있구나라고 보면 되는데 얘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갔는가 하면은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2차전지 이런 쪽으로도 막 엮여가지고 올라갔었어요 한때.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엮이고 자율주행 쪽 엮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올라갔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는 이 현상을 좀 단기 반등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다시 저기까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안 되고 밑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자 반등은 잘 안 나와요. 종목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V자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몇 개인가 보면요. 한 100개의 차트 모양이 있다면은 100개 차트 모양 중에서 V자 반등은 한 8, 9개 정도 나올까요? 그러니까 10%가 좀 안 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8,000원, 3만 원까지 간다는 건 시청자님 지금 V자를 예상하고 있다는 건데 10%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확률 게임을 좋아해요. 10%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90%에 걸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확률이 높은 쪽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쌍바닥을 그리러 또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확률상으로는 쌍바닥을 그리는 확률이 거의 90%에서 95%가 됩니다. 시청자님 지금 5%, 10%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공감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90에서 95% 확률로 쌍바닥 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네. 올라가다가 보면은 올라갈 거면 힘이 있었으면 쭉쭉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멈췄을까요? 힘이 있었으면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 모양을 보니까 힘이 있어 보이는 캔들 모양입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막 달달달달달달 거리는 느낌입니까? 힘은 없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얘가 네. 지금 올라갈 힘이 빠졌다는 걸 의미할까요? 올라갈 힘이 넘친다는 걸 의미할까요? 근데 저거 뭐야, 다시 질문합니다. 시간 내에 다시 몇 질문합니다. 프로가 올랐던데요? 뭐라고요? 네. 시간 내에도 한 2% 정도가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시청자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네요. 이게 아니요, 무슨 아니요. 상담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뭐가 됐던 간에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뭐가 네. 됐던 간에 네. 지금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네. 이 자리에서는 매도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지금 비중을 절반 줄이시거나 조금 네. 미래 남은 절반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나머지로 조금 더 가는 걸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네. 여기서 내가 절반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전량 매도하셔도 저는 상관없다 봅니다. 왜냐? 내려가면 사면 되니까요. 확률상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시간의 2% 글쎄요. 소탐 대시란 말 아세요? 네.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거 잃는단 말인데 그 2% 챙기시려다가 큰 거 잃으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전략 드린 거를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저는 며칠 전에 네. 유한양행 이제 13만 6,900원. 네. 예, 그때 저는 주식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55주 비중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매수를 했는데, 그래 이게 어떻게 자꾸 그때 15만 원 얼마까지 올라가더만 계속 또 내리네.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는 싶어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시장님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충 가격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셨는지 금액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55주.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거. 예, 그렇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3, 4%대 손실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한 3, 40만 원 정도 손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거 보고 나갑시다. 그만합시다. 그럴까요? 예, 지금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신 자리가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잘 보세요. 차트를 잘 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이 차트가 이제 역사예요. 이 종목이 흘러왔던 가격의 역사입니다. 가격의 역사. 우리 왜 애기들 보면은 키 클 때마다 문에 이렇게 딱 이렇게 벽이라던가 이런 데다 선 긋잖아요. 키가 몇이구나, 몇 센치가 됐다, 몇 센치가 됐다 하면서 1년마다 이렇게 키 재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네가 여기서 이만했는데 이만큼 컸다라는 역사를 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얘가 지금 이 가격이 역사인데 저 아래쪽에 500원 있던 게 지금 중간중간 올라오고 3만 원, 2만 원까지 이렇게 있던 게 최근 들어서 1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제일 비싼 자리일까요? 제일 싼 자리일까요? 제일 비싼 자리. 예, 제일 비싼. 유한양행이 지금보다 비싼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한양행 역사상 30년 역사, 아니 40년 역사상 가장 비싼 자리예요, 이 자리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까요? 비싸게 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금 투자를 완전히 아예 모르니까 초보다 보니까 위아래 구별 없이 좋다고 하는 걸 사게 되어 있거든요. 좋아 보이고 좋다고 하고 많이 올라왔다 하는 걸요. 근데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홈쇼핑 하는 거예요. 홈쇼핑을 할 때 좋다는 물건 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요 돈을 번다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가지만 자꾸 쓰게 돼요. 그러면 자꾸 비싸게 사가지고 손해보고 비싸게 사가지고 손해보는 일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 금액 여기서 조금 손실난 거를 내가 좀 잘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배움의 학원비라 생각하고 내고요. 주식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근데 평생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담 방송을 조금 보시면서 주식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사면 안 되는 거구나를 조금 배우세요. 종목 추천 방송을 보지 마세요. 그거 홈쇼핑 거 같은 거예요. 이 종목 좋습니다. 사세요.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방송 볼 게 아니라 상담 방송을 보세요. 맨날 물려서 전화 온 사람들의 매수가랑 어디서 매수해가지고 사는지를 좀 보다 보면 이러면 안 되구나라는 것을 아마 시청자님의 통찰력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니까 저는 수요일에 가격이 얼마가 됐든 손절 의견 드릴게요. 그냥 빨리 매도하셔가지고 빨리 접으세요. 그러고 상담 방송 보면서 감을 잡아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상담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초보자분들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겠지만 고점에서 하는 매매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해서는 안 되고요. 고가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들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